순서를 그 끝쪽에 계신 원영 감독님부터 한 분씩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신 희망의 요소 만든 이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역을 맡은 박서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역을 맡은 이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 역을 맡은 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요즘 각각 하나씩 질문을 남기고 바로 관객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는 이 영화의 첫 시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질문 답해주시면 좋고, 각 배우분들은 이 두 영화로 혹시 시나리오가 됐던 처음 구두로 얘기를 듣게 됐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접했을 때 그 순간 기억나신다는 거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석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를 관객으로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첫 인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네, 이 영화의 시작은 일단 여기 극장에 비치된 매거진에 써져 있는 대로 장률 감독님이 하셨던 수업에서 이제 그 과제로 시작됐던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수업이 공간과 영화라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자 어떤 공간을 촬영해서 이제 가져오면 그것을 놓고 이런 공간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막 찾아나가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 아파트를 찍어온 걸 보시고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떤 버젯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이야기를 한번, 이왕 과제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영화적인 고민들, 이런 것과 함께 담아서 한번 숙제를 해보자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전 시나리오 받았을 때 우선 되게 간결하고 심플했고요. 어떤 감정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설명적으로 써져 있다라기보다 시나리오 속에 딱 핵심만 들어있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묘하고 제가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 역을 맡으니까 그 아내의 중심으로 읽었을 때 아내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게 되게 설득력 있게 느껴졌고 이상하지 않게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청소하고 뭐 요리하고 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청소할 때가 돼가지고 나를 시키려고 지금 영화를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처음 그 느낌을 농담 반 진담반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19년도 말이었는데 다 동료들한테 연기 이제 그만하고 살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원영 감독님이 이 영화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보고 그래도 그만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받고 제가 계속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작품이라 사실 애틋하게 느끼는 영화입니다. 네, 저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네, 이승훈 배우는 제가 연기를 거의 처음 할 때부터 거의 같이 그냥 동료, 그리고 친동생이자 제가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동생인데, 그래서 영화를 더 집중해서 봤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면서 제발 좀 자신 있게 걸어라. 왜 뒤꿈치를 들고 다니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는 내내 그냥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또 오늘도 보는데도 너무 많이 울었고, 좀 저한테는 이 영화가 좀 보는 내내
계속 응원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서로의 입장이 있고 서로 어떤 각자의 어떤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딪혀서 그랬던 것 같고 저는 보고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회사 줄까? 거기서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 네. 하나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 보시면서 이게 어쨌든 일상적인 연기들이잖아요. 그 연기들 중에 아 이거 실제 이승훈 배우의 모습과 좀 닮아 있다라는 거 느꼈던 지점이나 혹은 영화에서 봤던 좀 새로운 모습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동생으로 봐서 항상 좀 되게 귀엽고 이쁘고 정말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 이 영화에서는 승훈이의 제가 눈을 보고 놀랐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갈등이 되게 많은 친구였네. 눈빛이 너무 좋은 친구네. 그리고 진짜 발연기를 잘하네. 또 감독님이 또 발하고 손을 많이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유일하게 숨길 수 없는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발과 손이 얼굴은 눈 뭐 얼굴 이런 다른 것들은 옷을 입든 아니면 포커페이스를 뭘 어떻게든 다 숨길 수가 있는데 손하고 발은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 잘 표현해줘서 좀 놀랍고 또 배우로서 너무 좋았어요. 질문이 감사하게도 많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디테일들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일단은 좀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이 영화는 결국 흑백 영화인데 여기 보면 음식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흑백으로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게 있네요. 영화 흑백으로 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크레딧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촬영, 뭐 조명, 뭐 온갖 미술 이런 거를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색감까지 내가 다 케어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처음부터 흑백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어떤 영화적인 고민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샷들을 쌓아 올려서 뭔가를 좀 형상화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서 가장 어떤 단순한 형태를 위해서 또 흑백을 선택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승훈 배우님한테 질문인데 설정상 전업주부 8년 차인데 칼질이 살짝 서툴다 연출 의도인지 아니면 배우분의 의견이 들어간 건지 여쭤보셨어요. 정말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요리를 진짜 안 해봐가지고 처음에 이제 칼질을 하는데 칼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요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촬영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저도 칼질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리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요리를 잘 못해서.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지 저도 20살 때 상경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나만큼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첫날 촬영할 때 칼질하는 걸 보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뭐 수건 빨래하고 수건 계속 이렇게 넣는 장면 보시면 그 수건 넣는 것도 이 사람이 되게 속 터지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그냥 애초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 8년째 집안일을 했어도 칼질을 이렇게 하고 빨래를 이런 속도로 되고 이런 사람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 김치찌개 같은 건 안 하고 자꾸 된장찌개만 하냐고 이런 감독님 의견인가요?
네, 제가 레시피나 좀 이런 게 익숙한 메뉴들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안 보였는데 속초에서 먹었던 건 김치찌개였거든요. 흑백 영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두 배우분은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전에 이제 두 분이 같이 또 주연으로 하신 아워미드나잇이라는 영화 개봉을 먼저 하고 이번 영화 개봉을 했는데 사실 찍기는 희망여서를 더 먼저 했죠. 그래서 두 분이 두 영화 할 때 좀 호흡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희망여서 때가 좀 더 두 사람의 호흡이 뭐 좋은 의미로 좀 날 것이 있고 뭐 서툴 수도 있는데 그때랑 희망여서 때랑 어떤 차이 기억이 나시는지 연기 호흡에 대해서. 사실 이 박서원 배우랑 저랑도 연습실 문문석 배우님하고 이렇게 같이 연습실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친하다 보니까 친한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우미드나잇 같은 경우에는 친하니까 오히려 좀 친한 거를 좀 더 덜어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워 미드나잇 때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엄청 친하니까 너무 가까운 게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가 힘들었고 희망의 요소 때는 사실 저희가 되게 부부로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그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부부, 뭐 남편, 아내 뭐 이런 걸 그냥 떠나서 그냥 집에 있는 뭐 엄마, 아빠의 그런 존재처럼 그냥 집에 있는 존재라고 느끼면서 네,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디테일들이 나왔는데 좀 종합해서 여쭤보면 이제 오프닝에는 아예 꽤 긴 시간 발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물들이 한 거의 초반에는 거의 뒷모습 위주로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들로 연출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뭐 신발을 비춘다든지. 그래서 처음 나오는 그 롱테이크를 의도적으로 길게 쓴 게 맞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지향하는 지점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극중 등장 인물들의 어떤 신체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는 이런 영화다라고 딱 못을 받고 영화를 시작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발이 따로 파편화된 그런 이미지들, 손, 발, 뭐 다양한 인물의 뒷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쌓아 올려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냥 롱테이크로 풀샷 혹은 롱샷으로 이렇게 넓은 사이즈를 잡아서 인물에게 어떤 블로킹을 지시해주고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뒷모습, 손, 발, 뭐 그냥 물건들 이런 것들을 쌓아 올려서 보여주지 않았던 뭔가가 이렇게 그런 좀 심상 이런 게 떠오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도 관리 고치는 분 감독님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원래 연기 욕심이 많으신지. 그 연기 욕심이 아니고 제가 남들에게 부탁을 워낙에 못하는 성격인데 특히 이제 배우분들한테 사실 그 역할은 현재 이 남편이 이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좀 도구적인 캐릭터인데 이걸 아무리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부탁하기가 너무 좀 미안했어요, 사실. 그래서 간단한 건데 그냥 내가 할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기에는 많이 안 보셨겠지만 예전에 단편 영화 중에 주인공이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인데 에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현장에서 벌어진 코미디 영화인데 그때 그 감독을 쥐잡듯이 잡은 제작자 역할로 연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거절을 잘 못하셔서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거절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감독님이 딱이라고. 네, 해달라고. 이거는 은문석 배우님한테 질문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은문석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면 먼저 보여주실래요? 네, 아워미드나잇에서 남자 주인공의 모습에 은문석 배우님 모습이 많이 차용됐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하시네요. 뭐 길을 걸으면서 대사 연습을 한다든지 혹시 이번 영화 중에도 은문석 배우 모습이 좀 녹아든 게 있는지 거기에 추가로 뭐 두 분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의논을 하시는 게 있다면 기억 남는 게 있으신지. 사실 이 영화 찍을 때는 이 영화 찍는다라는 말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안 합니다 선포를 형들한테도 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 받고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쓱 찍었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문석 배우님 거를 이렇게 착안해가지고 가져다가 뭐 쓰거나 그랬던 거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보이던데요? 하나 네, 보였나요? 하나 정도 보였는데 그 서은 씨가 용돈 주고 나갈 때 좋아하는 얼굴, 네, 딱 제 모습이 살짝 보이던데. 그 박서은 배우님은 에 대한 질문인데 아내는 남편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무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길었네. 살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에 안 들고 동료 남편처럼 경제력 있다고 부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원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거 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아내의 모습이 이해됐다고 하셨는데 보면 성별 바뀐 남녀 같기도 합니다. 아내 모습이 굉장히 가모장적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남자 모습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납득됐는지 아니면 좀 납득이 안 됐는데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선 그쵸, 열심히 하죠. 막 집안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아내는 일단 이 사람도 있지만 그 스스로 현재의 삶에 되게 불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나 스스로한테도 뭐가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들이 계속해서 들고 나도 지금 되게 심란하고 중심이 안 잡히는데 왜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을까? 왜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까? 라는 지점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 아내가 지금 현 상태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자신도 지금 현재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명확하게 모르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로서는 심정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두 분의 질문이 나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냄새 후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요리 솜씨가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동안 배수관 냄새를 못 맡은지 이게 의도한 건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후각을 잃은 건지 진짜 냄새를 못 맡는 건지 설정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 남편도 완전히 어떤 모든 오감이 다 무뎌져서 사실 그 1부와 2부로 나눠지지만 1부에서는 이 남편이 그냥 집에 거실에 있는 그냥 뭐 저 식탁 의자 그냥 이런 존재처럼 보이길 바랬거든요. 뭔가 점점 생명 자체를 잃어가는 어떤 무생물 같은 느낌? 그래서 아마 요리도 계속 아내가 그동안 계속 밥상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아마 아내가 그 밥을 먹었으면 뭔가 분명히 후각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미각도 사실 모르죠. 많이 망가져 있겠죠. 모든 오감이 다 고장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디테일에 대한 질문이 더 있어가지고 독립문을 지나가는 시는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 여쭤봤고 하나는 식자재로 표고버섯이 왜 이렇게 많냐 하는데 가벼운 거 딥한 거 두 개 있네요. 하나씩 얘기 좀 해주세요. 표고버섯은 제가 굉장히 버섯을 좋아하시. 좋아하기는 하는데 표고버섯이 그렇게 많았었나요? 된장찌개 끓일 때 나오긴 나왔었는데 뭐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독립문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살아서 이제 매일 지나다니면서 항상 뭔가 되게 이상하다고 되게 이질감을 주는 곳인데 거기 독립문이 이제 그동안 그 중국으로 지배를 받았던 어떤 굉장히 오랜 시간 뭐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건축물인데 또 그 독립문 바로 옆에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거든요. 거긴 또 일제로부터 받았던 어떤 지배의 상징이고 그리고 주말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정말 그 공원에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돗자리 깔고 도시락도 까먹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공간이 정말 굉장히 지나다닐 때마다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남편이 이제 거기를 신나서 장 보러 갈 때도 한번 지나가고 또 이제 어머님이 형님네 가족하고 제주도 갔다는 사실을 알고 좀 쓸쓸한 발걸음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그 밑으로 들어오는데 뭐 그거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뭐 이러이러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그 사이로 제가 이렇게 가달라고 디렉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공간에 주는 이상한 느낌을 좀 어떻게든 약간 담아내려고 그 뒤에 붙는 동상도 이제 제가 신체를 잘라서 좀 약간 이질적인 느낌으로 붙이고 했던 것들도 다 그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네 분한테 나눠서 답을 조금씩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서로 연락을 하고 살았을까요? 배우분들은 1년 후를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감독님께서는 1년 동안 서로 연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우분들은 그 1년 후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셨는지 그리고 문석 배우님은 아예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1년 후에 다시 만난다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렇게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나리오 쓰고 촬영할 때는 연락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1년 후에 제가 찾아갔을 때 마음은 이 사람한테 엄청난 용기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저한테 1년의 기간 동안 그런 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였구나. 항상 늘 머물러 있는 줄만 알았지만 나한테 표현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아차림으로써 이제는 내가 좀 용기를 내서 이 사람한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남자 주인공 입장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약간 존버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1년 후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연기할 때는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밥 먹고 그렇게 임했었던 것 같고 저도 연락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더 버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저는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연락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여주인공을 되게 또 언제나 그랬듯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받아주는 거 보고 또 화가 났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화가 나는구나. 노래 부르다가 또 안아주더라고요. 또 화가 났죠.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1절 부르고 2절은 거의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다 용서가 됐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너무 또 슬펐고, 감독님한테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여주인공만 신발을 4개 준비하고 남자는 왜냐면 거의 1년 후 되기 전까지 여주인공은 신발을 3번 갈아 신는데 남자 주인공 신발을 한 번 그냥 하나만 신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남편이 사실 어디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운동화가 이제 계속 등장하면서 일부의 마지막에 아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문을 열었을 때 또 현관 바닥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운동화가 없어졌을 때의 그 뭔가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계속 신는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 잘했죠? 네. 아내가 전화로 법률 상담을 하는 사람도 감독님이셨나요? 네, 맞죠? 이 또한 목소리 연기를 부탁하기 어려워서 그냥 내가 빨리 치우자. 이거 처음이라서 알아보신 분 죄송합니다. 다 알아차리신 것 같은데 여기. 사실 하모니카도 감독님이 그 촬영 전날까지 리코더 연습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독님이 하시는 거냐, 그래서 맞다고. 실험영화가 돼버리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진짜 연습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주변에 또 하모니카 잘 부르는 후배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또 섭외를 해가지고 그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인 3역까지 막으셨군요. 저 중간에 저 시간 이렇게 있나 궁금한 거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많아서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 거기 여러분들도 질문 못하신 부분을 또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 카메라 촬영하실 때 어떤 무빙들이 없어서 솔직히 저는 약간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의 어떤 답답함이 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좀 궁금했어요, 이거. 예.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의 쇼트를 가지고 그거를 몽타주로 쌓아 올려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서 당연히 모든 것들은 이제 픽스된 쇼트로 했고, 이제 딱 한 번 후반 안에 편지 글이 나올 때 그 일하고 있는 남자를 딱 한 번 패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딱 한 번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픽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의상에 대한 질문이어서 항상 남편은 흰색 반팔티 입는데 건조대 하나 입은 거 하나에서 2벌로 돌려 입는 거 같은데 왜 항상 뒤집어 입었는지, 왜 이렇게 옷이 부족한지. 사실 제가 아까 신발하고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뭔가 이 씬에선 이거 있고 이 씬에선 이거 있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거의 집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남자들 다들 집에 있으면 그냥 러닝만 입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러닝조차도 안 입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또 주요 장면이 반복이 되니까 노래하는 장면이잖아요. 문문석 배우님은
이 노래한 거의 실력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노래한 거에 대한 평가요? 발성학적으로 말씀드려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감정 발성 아. 발성. 일단은 그냥 제가 이제 이승원 배우가 노래하는 거를 너무 잘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100% 술 먹고 부른다 지금. 이건 느꼈어요. 지금 저 필이 나올 수가 없어. 술을 안 먹고 지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 한번 노래를 부르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눈이 한번 뒤집어져요. 근데 저걸 술 먹은 사람이 아니면 저런 눈이 뒤집어지는 디테일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었다. 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네. 또 몇 개 더 해야 되나요? 네, 막 끼어들으셔도 돼요. 그래요? 소리학적으로 지금 황치열 씨가 와 계시거든요. 소리학적으로 어떠셨나요? 왜냐면 가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괜찮았나요? 예,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곡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네요. 별이 진단의 선곡 이유 있는지. 아니 GV 때마다 자꾸 이 얘기 하면은 또 승훈 배우님에게 좀 미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준비하고 있을 때 뭐 원래 이제 승훈 배우님하고는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하는 사이인데, 그때 진짜 아까도 뭐 연기를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했었고 뭐 주변에도 알리고 했었지만 뭐 그 이외에도 다른 일들도 있었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그때는 둘이 만나서 소주를 마셔도 꼭 코인 노래방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코인 노래방을 가서 이 별이 진다네를 막 부르는 모습을 보고 했는데, 이제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 물론 노래 자체도 너무 좋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떤 절망의 기운을 그대로 영화 안으로 가져올 겸 해서 이 노래도 그대로 부르자 해서 선곡하게 됐습니다. 그 두 배우분께 여쭤볼 질문인데, 감독님이 다른 인터뷰 때그 남자 입장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내 모습이 좀 골고루 투영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 입장에서는 감독님이 디렉팅을 해주실 때 본인의 감정과 경험에 의거해서 뭔가 이런 설명들을 좀 해주셨는지, 아니면 좀 객관화해서 디렉팅을 해주셨는지, 어떤 소통이 오갔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 프로덕션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현장에서도 계속 제가 배우들에게 강조했던 건 뭔가 사막처럼 어떤 극한의 건조함으로 연기를 해달라고 계속 그거를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초반 한 3회차까지는 약간 계속 제가 요구한 것들을 사실 배우분들이 좀 계속 이해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회차 되는 날에도 그동안 찍었던 거를 편집해서 보여줬었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최대한 일차원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어떤 표현 욕구를 누르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분들 입장에서 더 보태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감독님 말씀대로 3회차 찍을 때까지 제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거 계속 한 테이크 가면 다 오케이 하시니까 더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꾸 이러시니까 3일째 되는 날, 사실 이 영화가 7회차에 완성이 됐는데 3회차 때까지 제가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못 믿겠다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느꼈는지, 가편집 3일째 되는 날 11분짜리를 보여주는데 이렇구나, 이런 영화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감독님 전적으로 믿고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대로 다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뭐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은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 10분, 11분짜리 그 편집본을 보지 않았고요. 그냥 감독님은 현장에서 저랑 승훈 배우님을 되게 신뢰해 주시는 걸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이크를 한두 테이크만 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네. 저는 보면서 솔직히 다른 영화하고 좀 다른 느낌들이 뭐냐면 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와 되게 오래 컷이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되게 길게. 그러면 보통 영상에서는 요즘같이 되게 빠르게 영상을 보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딱 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루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픽스되고 그 긴 영상 안에 자꾸 제가 그 영상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손, 발, 어떤 이런 것들이 영상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궁금해지고 더 그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 어떤 생각들 그래서 지루한 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해서 정말 재밌게 봤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그 은문석 배우님이 최근에 이제 연출하신 작품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오늘 완전 한시열 가수이시자 배우님께서 같이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연출을 이번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 은문석 배우님이자 감독님이 만든 영화 스타일과 완전 다른 스타일이라 어떤 부분에서 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여쭤봐 주셔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신 얘기랑 근데 더 다른 장면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약간. 아니 전체적으로 뭘 어디를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하나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저는 그 인물 중심의 영화들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두 인물의 어떤 감정들을 차곡차곡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이승훈 밖에서 뭐가 떨어져서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처럼 진짜 그거를 그 냄새 나나 안 나나 거기서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지금 감정이 되게 무기력한 상태구나. 그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감독님 아까 연출 의도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승훈 배우님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보고도 말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희망적 요소를 바래서 했던 행동인지 여자의 외도를 봤을 때 즉각적인 남편의 감정과 그 이후 1년까지의 행동과 감정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꼭 이게 질문 계속 그리고 남편은 그 희망의 요소를 결과적으로 이뤄냈는지 찾았는지. 사실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제 자신이라면 절대 그렇게 뒤로 안 빠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어디에 가가지고 뭐 할 것 뭐 D가 없고 결국에 여기서 살아야 되고 뭐 너무 뭐 무기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계속 어찌됐건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끝끝내 이겨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1년 후에 희망을 찾았다 계속 평생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게 뭐 답을 딱 정해졌다보다 그냥 그렇게 뭐 더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그냥 느끼면서 계속 그런 걸로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서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황을 남편이 알았다는 걸 직감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 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자괴감?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 감정이 엄청 컸고, 그리고 내가 큰 상처를 줬구나라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잖아요.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근데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게 독립 영화가 당연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소의 스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영화 그 안에서도 정말 최소로 진행했던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우분들이 온전히 완전 연기에만 딱 집중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같이 뭔가 해야 되는 환경이었을 텐데 거기서 오는 좀 에피소드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배우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최소 인원으로 한다라는 게 오히려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이 촬영을 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연기를 안 하고 좀 쉬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쉬다가 어떠한 기회로 이렇게 시도를 해본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오히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희망의 요소라는 작품이 저한테 장편 첫 주인공이었는데 부담이 많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담도 많이 사실 연습할 때 많이 됐는데 막상 현장 가니까 정말 최소 스텝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라기보다 그냥 그 남자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행 가는 기분이었어요. 뭐 강릉에 촬영을 갔을 때도 되게 만약에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으면 촬영 약간 일하러 가는 기분 이럴 텐데 딱 총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약간 여행 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촬영했고 이런 거 들었는데 보통 이게 영화를 찍을 때 보면 어떤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에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번 영화를 보면서 희망의 요소를 보면서 처음 불륜남과 만나는 장면 뒤에서 그 사다리와 아저씨들 가지치기 하고 계시고 그 장면하고 또 산에 갔을 때 1년 후에 지리산에서 사진 찍어줄 때 그 뒤에서 할아버지들의 어떤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심적으로 더 크게 들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되게 이질감이 있어야 돼. 저는 오늘 보면서 뭐 또 느꼈냐면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마치 이렇게 우리는 이런 소외들에 노출돼서 살고 있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왜 굳이 항상 그렇게 이 인물에만 집중시켜야 되나 뭐 그런 고정관념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많이 깨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저는 재밌게 봤어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각 감독님, 배우님들께서 좀 그냥 지금 딱 이 순간 그냥 떠올리면 한 장면 딱 얘기하고 싶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네, 저번 주 GV 때 제가 그 아내가 찾아와서 남편의 손을 잡는 장면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장면 정말 좋아하는데 그 콘도에서 자고 일어나서 남편이 요리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뒷모습을 보는 듯 안 보는 듯 포커스가 살짝 나가 있는 그 서은 배우의 그 얼굴 쇼트가 있는데 저는 그 얼굴이 정말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말 굉장히 묘한 샷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여자가 1년 만에 남편의 도마 소리를 들었을 때 느낄 어떤 그 무엇을
술 그게 그 표정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굉장히 애정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승훈 배우님이 글을 쓰다가 바지 주머니 안에 책을 넣는 그 장면이 딱 생각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장면이 확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오늘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열심히 다시 살아가려고 그 턱걸이 하는 장면이 저는 이제 이 사람 진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시 시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짠하더라고요 그 모습은. 네. 저는 뭐 처음 봤을 때부터 저도 한 지금 5번째 보고 있는데 저는 회사 줄게 그부 회를 많이 좋아하시. 아니 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먼저 누군가에게 주도적으로 눈치 보고 되게 불쌍하게 이렇게 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친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침표를 찍는 어떤 말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멋있었고 이 안에 있는 남자 배우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라고 느낌이 저는 되게 크게 들었고 이 영화에서 이 남자 배우의 어떤 딱 성장을 알리는 전 느낌이었어요. 크게 이 친구가 변했구나.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이건 은문석 배우님한테 질문 왔는데 은문석 배우님은 독립영화 안에서의 은문석 배우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제가 지금 준비해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또 찍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문석 배우님부터 와주신 분들한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여기 희망의 요소를 바라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되게 멋있게 또 작품을 만들어내 주신 이 세 분에게 저는 옆에 살짝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니까 크게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쯤에서 빠지겠습니다. 네, 주인공에게 마이크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희망의 요소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뭐 좋게 보셨다면은 SNS로 조금 홍보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많네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희망의 요소는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 4명에게 각자의 희망의 요소를 찾게 해준 되게 소중한 작품이에요. 그런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닿길 간절히 바라고요. 네, 혹시 좋은 기억이 있다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봐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뭐 이 영화의 제목이 희망의 요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극도 정말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개연성 없이 갑자기 닥쳐서 정말 삶을 중단하고 싶게 힘들게 만드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은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탱해야 기적처럼 다가오는 희망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저희 서로에게 박수 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